그러면은 3대 지수별 흐름은 좀 어떻게 흘러갔는지 또 그에 따른 외신 소식들 어떤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지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황센터로 넘어갑니다. 어이즈 앵커 우성무 기자 두 분 전해주시죠. 네, 22일 글로벌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스 디폴트 우려감이 잦아든 가운데 대내적으로 기업 실적이 호조를 기록했었고요. 지표 역시 호조를 기록하게 되면서 증시의 호재로 반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감가 먼저 확인해 보시죠. 다우지수, S&P 500 지수 각각 0.45% 올랐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0.42% 오르면서 5,035포인트 선까지 올라섰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하루 동안의 양상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폭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기도 했습니다만 점차 상승폭 키우면서 오후장에서 상승 탄력 더욱더 붙는 모습이었는데요. 우선 장 초반에 유럽 시장에서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ECB가 그리스의 긴급 유동성 지원 금액을 확대해 주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이 될 수는 없겠지만 24일에 있을 유로 그룹 장관 회의를 앞두고서 투자 불안 심리가 다소 잦아든 것이 호재로 반영되는 모습이었었고요. 장 초반에 발표됐었던 지표도 역시 좋았습니다. 봄철 주택 판매 시즌을 앞두고 주택 지표가 호조를 기록했는데요. 기존 주택 판매가 예상치를 상회한 결과 보여주면서 519만 건 기록했습니다. 예상치를 웃돈 결과였었고요. 또 2013년 가을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지표 이후에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웠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날 발표됐었던 기업들의 성적표도 좋았습니다. 강달러로 인해서 우려됐던 기업들, 보잉, 코카콜라까지 기업 실적들이 대체로 선전한 결과 보여주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됐고요. 우상향하면서 고점 부근에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하루 만에 18,000선 다시금 회복하면서 18,038포인트 선의 종가 형성됐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대형주 대체로 흐름 좋았었고요. 이날 전업종이 모두 올랐습니다. 반도체 기술주 주도하에 증시 상승이 이뤄졌었고요. 이날 국제 유가가 소폭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업종들 0.67% 대체로 오름 시세가 유지되면서 이날 증시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장 후반까지 상승폭을 좀 더 키웠었고요. 0.51% 오르면서 2,107포인트 선의 종가가 형성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날 반도체 기술주 상당히 흐름 좋았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계속해서 고점을 향해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이날 5,035포인트 선까지 상승폭을 키우면서 마감지었습니다. 3대 지수 보신 것처럼 대외적인 변수, 대내적인 변수 이날 모두 증시의 호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이슈 우성문 기자. 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처럼 이날 그리스 디폴트에 대한 우려감이 잦아들면서 뉴욕 증시에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했는데요. 유럽 중앙은행 ECB가 긴급 유동성을 확대한다는 소식 덕분이었습니다. 이 소식 월스트리트 저널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CB raises ceiling on Greek bank emergency liquidity facility. 현지 시간으로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ECB는 그리스 은행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 한도를 확대했는데요. 이 기존의 740억 유로에서 755억 유로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 긴급 유동성 지원이란 시중은행이 자금난을 겪을 우려가 있을 경우 유로존 회원국 중앙은행들이 ECB 승인을 받아서 제공하는 긴급 자금을 뜻하는 것인데요. 그리스에서 은행들의 이 예금 인출 사태가 일어날 것에 대비해서 ECB가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이미 그리스에서는 하루 평균 4억 유로 정도가 인출되면서 뱅크런에 대한 우려감이 꾸준히 제시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또한 오는 24일로 예정된 유로그룹 회의를 앞두고 그리스 정부와 국제 채권단 사이에서 구제금융 분할금 지원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감도 여전히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가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했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재 그리스 사태를 근본적으로 막는 것은 불가능하고 여전히 그렉시트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어제 브느아켈의 ECB 이사가 유로존은 그리스를 필요로 하고 그리스 역시 유로존을 필요로 한다라고 말한 것을 지적하면서 그리스의 앞날이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소식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발표됐던 미국의 경제지표 양호한 모습을 보이면서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는데요.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가 1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USA Today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Existing home sales surged to fastest pace in 18 months.
현지 시간으로 어제 USA 투데이에 따르면 미국 전미중개인협회는 3월 기존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6.1% 증가한 519만 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수치는 전문가 예상을 웃도는 것이었고요. 또한 지난 2013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상승률 기준으로는 2010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또한 이 지난달 판매된 기존 주택의 가격 중간값을 보시면요. 7.8% 상승한 것으로 나오면서 지난 2월 수치였던 2.6% 상승보다도 훨씬 양호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모기지 금리가 낮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전반적인 경제 개선이 주택시장에도 훈풍을 불어넣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는데요. 마이클 돌레가 TA 이코노믹스 전략가는 지난 겨울 부진함을 딛고 매우 고무적인 지표가 나왔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돌레가 전략가는 올해 기존 주택 판매가 550만 건까지 올라가면서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주요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외신 통해서 저희가 주요 소식들 좀 살펴봤고요. 그 전에 이제 3대 지수 흐름들도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 내 개별 종목들 마감 상황은 어땠는지 주요 종목들 마감 소식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에 따른 또 종목별 외신 소식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시황센터로 넘어갑니다. 어이지 앵커 오성무 기자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이날 실적을 발표했던 기업들이 상당히 많았던 가운데 이슈 그리고 실적 모멘텀 종목 중심으로 상승세가 우세했습니다. 24개 종목이 다우지수 내에서 올랐고요. 6개 종목만이 소폭 내림 구간에서 이어졌습니다. 비자카드를 포함해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사 흐름 좋았었고요. 맥도날드, 코카콜라 등 소매 판매 종목, 이와 더불어서 기계, IT 섹터, 제조와 통신까지 모두 24개 종목이 올랐습니다. 반면에 보잉과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시스코 시스템즈 등 6개 종목은 다소 부진했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자카드 그리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사가 중국 내에서의 이슈가 전해지면서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맥도날드가 성적표를 공개했는데요. 실적은 사실 좋지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는 5월 4일 다음 달 4월 초에 이 실적 개선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게 되면서 이 같은 기대감이 이 장에서 반영이 됐습니다. 3% 넘는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 밖에 다우지수 내에 있었던 애플과 인텔, IBM까지 IT 종목들 일제히 오름 시세가 이어졌었고요. 코카콜라 보시면 1분기 순이익이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투자 심리 좋았었고요. 1.3%의 강세에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반대로 내린 쪽 확인해 보시면요. 이 항공 부품 제조업체인 보잉이 크게 내렸습니다. 실적, 사실 1분기 순이익은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비용 증가가 계속해서 실적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면서 이날 장에서 투자 심리는 좋지 못했습니다. 1.4% 내리면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S&P 500 지수 내 업종별 흐름 살펴보시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업종이 모두 올랐습니다. 그 배경에는 반도체 기술주가 있었습니다. 반도체 기술주가 1% 넘는 강세를 보여주면서 증시 상승을 견인했었고요. 그 뒤를 이어서 금융주도 섹터 흐름 좋았습니다. 0.7%의 강세 흐름을 보여줬었고요. 국제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섹터가 0.6% 오름 구간에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카드사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텐데요. 중국 정부 쪽에서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오는 6월부터 중국 정부가 중국 내에 있는 카드 시장을 외국계 카드사에게 개방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비자, 마스터카드 그리고 한국계의 은행들 모두 중국 내에서 카드 발급이 가능해지고요. 영업도 가능해집니다. 이 소식에 앞으로의 실적 기대감도 함께 반영이 됐습니다. 비자카드가 4% 앞서 보신 대로 강하게 올라섰고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3% 넘는 강세, 마스터카드는 1% 넘는 동반 상승을 보였습니다.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던 페이스북입니다. 인터넷 비즈니스 기업 페이스북이 이날 주당 순이익 42센트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여기에 이용자 수도 늘었는데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한 결과 보여주면서 이날 정규장에서는 1% 넘는 강세였었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는 실적 발표 후에 2%대 내림 구간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신 것처럼 실적주 중심으로 등락이 엇갈린 하루였습니다. 장 마감 후에도 이 페이스북을 포함한 많은 종목들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다시금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패스트푸드 체인인 맥도날드가 이 실적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 매출이 다시 한번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자세한 소식 월스트리트 저널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McDonald's reports steeper profit drop. 현지 시간으로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맥도날드는 1분기 동일 점포 매출이 2.6%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에만 이 동일 점포 매출은 3.9% 감소했는데요. 이 기간 순이익 역시 좋지가 못했습니다. 매출이 크게 떨어지면서 전반적인 순이익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32%나 급감하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나라별로 살펴보면 미국 내에서 매출이 2.6% 떨어졌고요. 아시아태평양에서 매출은 더욱더 좋지가 못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매출은 8.3%나 떨어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2년 전부터 맥도날드의 매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맥도날드의 핵심 고객층들이 맥도날드가 식상하다는 판단으로 다른 패스트푸드점으로 이동하면서 매출은 끊임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맥도날드는 지난 1월 말 도널드 톰슨 CEO를 해임하고 스티브 이스터브룩을 새로운 CEO로 임명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새로운 CEO가 직원들의 급여를 인상하고 항생제 닭고기를 쓰지 않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 성과가 나오고 있지 않다고 평가했는데요. 따라서 맥도날드는 이날 올해 700개 매장을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또한 오는 5월 4일 실적 부진에 대한 해결책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구조조정 소식과 함께 새로운 해결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맥도날드의 주가는 3.13% 올랐습니다. 네, 실적 공개한 기업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장 마감 후에 페이스북이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다소 엇갈린 실적이 나오면서 시간 외 거래에서 주가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Facebook drops after light revenue, but engagement keeps rising. 현지 시간으로 어제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1분기 순이익이 주당 42센트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수치는 전문가 예상치였던 주당 40센트를 상회하는 결과가 나온 것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매출은 다소 좋지 못했습니다. 이 35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매출이 증가를 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 예상치였던 35억 7천만 달러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이 이용자 수는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특히 적극적 이용자, 이 액티브 유저 수가 월 기준으로 14억 4천 명을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지난해 1분기의 적극적 이용자 수는 13억 9천만 명이었는데요. 여기서 24% 늘어난 수치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수가 늘어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낙관적으로 평가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 소식에 정규장 거래를 1.21% 상승으로 마감했던 페이스북의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2%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들까지 외신톡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종목별 흐름들 저희가 쭉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유럽 시장은 또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유가는 다소 좀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유가를 비롯한 상품 환율 채권 시장 또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이지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앞서 마감했던 유럽 증시는 혼조세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다소 엇갈렸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 그리스, 유럽중앙은행에서 그리스의 긴급 유동성 증액 한도를 좀 높이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24일 유로그룹 회의를 앞두고 디폴트 우려감은 잠재한 상황입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 확인해 보시죠. 런던 푸츠백 지수가 0.5% 내리면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가 0.6% 추가적으로 내렸고요. 프랑스 까크 지수만이 0.4% 오르면서 5,211포인트 선의 종가 형성됐습니다. 이어서 주요 상품 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제 유가가 원유 재고 예상 밖의 증가를 통해서 내렸습니다. 배럴당 0.8% 하락하면서 56달러 16센트 기록하는 모습이고요. 금값은 이날 주택지표 호조에 따라서 내림치세에 이어졌습니다. 온당 1.4% 내리면서 1,186달러 90센트 기록했습니다. 곡물 가격이 대체로 엇갈렸는데요. 옥수수 가격 이날 0.13% 내리면서 부실당 3달러 80센트를 하회했고요. 이어서 주요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반도체 종목들 호조에 따라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1.4% 가까이 오르면서 716포인트 선까지 올라섰고요. 공포지수는 4%가량 밀렸고 BDI 발틱 운임 지수가 이날 소폭 밀렸습니다. 1포인트 밀리면서 600포인트 선을 지지하는 양상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 채권 시장 확인해 보시죠. 전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하락 압박이 있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들
유가증권 시장에서만 7천억 원 넘는 매수세가 이어졌었고요. 이에 따라 원달러 환율은 3원 80전, 4원 가까이 내렸고요. 1079원 60전을 기록했습니다. 간밤 달러 흐름은 강달러 영향에 따라 달러 인덱스가 0.02% 소폭 올랐고요. 마지막으로 뉴욕 채권시장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거래일보다 크게 올라서면서 1.98%의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동향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이제 글로벌 마감 시장까지 저희가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날씨 상당히 봄 날씨를 만끽할 수 있는 그런 날씨가 될 것 같습니다. 아침은 조금 쌀쌀하게 좀 시작을 합니다만 오후 같은 경우 서울은 21도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는 25도까지 올라가서 초여름 날씨 비슷한 그런 날씨까지 좀 기록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오늘 일교차 대비만 하시면은 아주 상쾌한 그런 봄 날씨를 만끽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토마토 잉쇼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